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리스타 커피 실무 교수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커피 식물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교재가 준비가 안 된 친구들도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신청하고 교재를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오늘까지는 커피 책이 없어도 교재가 없어도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부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직접 보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교재로 보면 27페이지고요. 여기 수업 자료를 여러분들 참고로 해서 같이 보면서 우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커피. 커피 나무는요, 다년생의 쌍떡잎 식물이에요. 가만히 두면 50년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산다고도 해요. 그리고 꼭두선이 가고요, 열대성, 상록, 교목에 속합니다. 형태학적으로는요, 복숭아처럼 가운데 씨가 크게 들어있는 핵과예요. 복숭아도 가운데 씨가 꽤 다른 열매에 비해서 꽤 크게 들어있죠. 우리가 먹는 커피는요,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이 커피 열매 중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는요, 커피의 키가 10m 이상도 자라요. 커피의 키가 얼마나 큰지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커피 농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요거 볼게요. 여기 보면 이 커피 나무가 제 키가 162cm인데 훨씬 더 크죠? 네, 이렇게 커요. 그 농장의 주인분이신데 제가 그때 갔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네, 이렇게 품종에 따라서 키가 10m 이상도 크게 자라지만 그렇게 나무의 키가 크면 우리가 열매를 따기도 어렵고 그리고 재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서 보통 나무의 키를 2에서 2.5m 정도로 유지를 해줘요. 그래야 커피 열매가 맺히더라도 우리가 손으로 쉽게 따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잎은 긴 타원형이에요. 그리고 꽤 어느 정도 두꺼워요. 잎의 두께가 두껍고요. 잎 표면은 짙은 녹색으로 광택이 있어요.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커피 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커피 나무. 이거 조금 전에 찍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커피 나무의 잎이 이렇게 두껍죠. 그리고 꽤 크죠. 제 손하고 비교해봐도. 그리고 위에 부분은 광택이 있어요. 광택이 있고 뒤에 면도 볼까요? 뒤에 면은 광택이 없고 색깔이 좀 연하죠. 이 나무가 지금 한 2년이 넘어가네요. 제가 씨앗부터 심어서 키웠는데요. 신기한 게 항상 잎이 날 때 두 개씩 나요. 여기 보면요. 여기 이 잎이 여기서 두 개, 또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계속 잎이 한 번 나면 두 개씩 나서 딱 갈라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커피 나무의 잎은 긴 타원형. 여러분들 지금 같이 봤죠? 이 긴 타원형이고 그리고 꽤 두껍고 잎 표면은 짙은 녹색으로 위에 부분은 광택이 있고 뒷면은 다른 나무들하고도 비슷하게 뒤에 면은 광택이 없어요. 그리고 꽃잎은 흰색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에 보이시죠? 이 흰색이고 그리고 향기는 자스민 향이 나요. 그래서 하지만 이 개화기가 2에서 3일 정도로 굉장히 짧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 벚꽃 이제 조금씩 지고 있는데 저번 주까지는 벚꽃이 활짝 폈었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지역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이미 조금씩 지고 있어서 안타깝지만요. 이 커피꽃도 하얗잖아요. 근데 개화기가 2, 3일로 짧아서 저 아는 분들이 커피 농장에도 많이 다녀오셨지만 그분들이 개화기에 커피의 산지 그리고 그 커피의 농장에 맞춰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참 운이 좋게 이 짧은 개화기에 맞춰서 커피 산지에
농장에 찾아갔었대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벚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뒤덮여 있고요. 그리고 자스민 향이 그 주변을 온통 다 감싸고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경험을 하고 왔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벚꽃은 하얗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막 향이 풍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커피 농장에는 커피 나무만 있었고 이 향이 자스민 향이 막 풍기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쵸? 네. 자, 그렇게 이렇게 커피 꽃은 하얀색이고 또 향도 자스민 향이 난다. 그리고 꽃잎은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는 꽃잎이 5장. 여기 보면 이 꽃잎은 하나, 둘, 셋, 넷, 5개. 요 뒤에 있는 거는 뒤쪽에 있는 꽃잎이요. 요거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꽃잎이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는 5장이고요. 리베리카는 7에서 9장이에요. 커피의 종류가 있어요. 커피의 3대 원종이라고도 하는데요. 커피의 3대 원종이 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예요. 그 중에서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는 꽃잎이 5장이고 리베리카는 7에서 9장으로 이렇게 꽃잎의 장수에는 차이가 있어요. 책을 보면요. 책에서 보면요. 파치먼트 상태로 심은 후에 40에서 60일이 지나면 싹이 튼다. 이런 말이 있어요. 27페이지예요. 파치먼트 상태로 심은 후에 40에서 60일이 지나면 싹이 튼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 5년 후부터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고 경제적인 수명은 20에서 30년 정도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네, 파치먼트 상태. 파치먼트라는 거는 무엇이냐? 한번 먼저 보여줄게요. 파치먼트 상태. 네, 지금 보면 이 커피들이 요게 커피 알갱인데요. 어떤 껍질에 이렇게 쌓여져 있죠. 이게 완벽히 전부 다 쌓여진 거고요. 좀 크게 볼게요. 여러분들도 더 잘 볼 수 있게. 너무 커졌네요. 네, 한 이 정도로 볼게요. 자, 이렇게 생두고요. 이게 커피 열매인데 이거를 딱딱한 껍질이 싸고 있어요. 이 딱딱한 껍질이 싸고 있는데 그 껍질만 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현미쌀 보면 현미쌀을 조금 딱딱한 껍질이 싸고 있죠. 조금 딱딱한 껍질이 싸고 있죠. 그거를 파치먼트라고, 커피에서는 파치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커피는 탈곡을 하고 여기에 있는 요 알맹이 상태로 대부분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데, 저는 이제 로스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일부 우리 쌀에도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완전히 탈곡이 되지 않은 상태의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로스팅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수업용으로 쓰려고 조금 가려놓은 건데요. 요 일반적으로는 요 상태로 대부분 수입이 되지만 이 파치먼트 상태로, 그러니까 탈곡이 되지 않은 상태로 심어야 싹이 나요. 이 파치먼트 상태로 심은 다음에 언제 싹이 나냐? 심은 지 한 40에서 60일이 지나야지 싹이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요. 한 2달 이상 있어야지 싹이 나는데, 지금 저도 또 싹을 한번 틔워보려고 따뜻한 곳에다가 물을 매일매일 주면서 화분에다가 파치먼트 상태로 커피 씨앗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어요. 2달까지, 제가 아까 전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나무 있죠? 그건 한 2달이 조금 더 넘으니까 싹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안에서 이 커피 씨앗이 썩었는지, 그리고 또 마르지 않게 잘 정성 들여서 물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2달이 조금 지나서 싹이 나는데요. 그때까지 지금도 또 심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기는 해요. 저 상태로 심어놓고 파치먼트로 심고 그리고 한 2달 정도 기다려야지 싹이 난다. 너무 오래 있다나요. 바질은 심어보니까 일주일이 조금 지나니까 싹이 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만 있으니까 싹이 나는데 커피씨는 한 2달 있어야 싹이 나니 얼마나 오래 있다가 싹이 나요. 그쵸? 자, 그렇게 40에서 60일이 지나면 싹이 트고요. 그러고 나서 싹이 텄을 때는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런 모양이에요. 콩나물 같죠? 콩나물. 그쵸? 잘 보이나요? 이렇게? 잘 보이나요, 여러분? 네. 요 위에 씨앗 모양으로 이렇게 껍질이 콩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서 초록색 잎이 나와요. 재밌죠? 이렇게 생겨서 이제 싹이 나요. 2달이나 있으면 이렇게 싹이 나면 그 다음에는요 잎이 2개 쌍떡잎처럼 쌍떡잎 식물이죠. 이거는 잎이 2개 이렇게 나게 돼요. 여기 떨어진 껍질들 여기 떨어진 커피 껍질 보이죠? 커피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쵸? 한번 우리 이것도 크게 해서 볼까요? 커피 모양 똑같죠? 이런 거를 이제 벗게 되고요. 껍질을 벗고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묘판에다가 어느 정도 심은 다음에 이식을 시켜가지고 요렇게 잎이 몇 개 났어요. 2, 4, 6. 그런데 다 2개씩 나죠. 하나, 둘, 이 짝이 여기 또 여기 이렇게 해서 2개씩 이렇게 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런 땅에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잎이 나면 조금 더 이제 튼튼해지면요 땅에다가 옮겨 심게 돼요. 자, 이렇게 하고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요. 3년이 지나면. 근데 이것도 자기가 자라는 재배 환경에 맞는 환경이 맞춰져야지 3년이 지나면 싹이 나지. 우리나라에서 화분에서 키웠더니요 6년을 키우니까 싹이 나더라고요. 그 커피의 산지 환경과 다르니까 훨씬 더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산지에서는 열매를 맺고 5년 후부터는 안정적으로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커피 열매의 수확은요.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렇게 커피에 꽃이 피면요. 이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게 돼요. 열매가 맺으면 맺기 전에 여기 이렇게 요런 틈 요런데 여기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피고 요 자리에서 꽃이 떨어지고 나면 열매들이 맺어요. 처음에는 초록색으로 그리고 익으면 점점 빨갛게 이렇게 커피 열매가 맺게 돼요. 5년 후부터는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고 경제적인 수명은 커피 나무가 한 20에서 30년 정도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경제적인 수명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 30년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나무가 늙어서 알갱이들도 실하게 열리지 않고 커피 열매의 개수도 많지 않아서 경제적인 수명이 조금씩 감소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커피 체리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커피 체리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녹색이죠. 이파리 색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때는요, 이 열매가 꽤 단단해요. 다 익었을 때도 단단하지만 이렇게 단단해요. 지름은 한 1에서 1.5cm 정도.
여기 지름이 아니라 길이가, 이 길이가 1에서 한 1.5cm 정도, 그 정도 길이에요. 익으면 점점 이렇게 빨갛게 되는데요. 길이는 큰 거는 1.5에서 한 1.8mm까지도 가요. 1.5에서 1.8cm까지도 가요. 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게 항상 온도가 산지처럼 높지 않아서 환경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열매가 작지만, 커피 산지에서는 좀 더 크고, 그리고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자라는 거는 조금 더 작고, 고도가 낮은 곳에서 자라는 거는 조금 더 크고, 이런 특징은 있어요.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이 겉에 있는 껍질을 벗기잖아요. 이 껍질을 벗기면요, 이걸 커피 체리, 가장 바깥에 있는 커피 체리라고, 커피 체리 빨개 썼죠. 그 커피 체리 이렇게 빨개 썼죠. 요거라고 보면요, 여기 있는 거를 벗겨내면, 이거를 외가피라고 하는데, 요걸 벗겨내면요, 과육이 있어요. 과육. 복숭아도 과육 있죠. 복숭아 씨 발고 우리가 깎아서 먹는 거, 그 부분이 과육인데, 커피 열매에서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과육이 굉장히 얇아요. 한 2에서 3mm 정도, 2에서 3mm 정도로 굉장히 과육이 얇아요. 그리고 그거를 벗겨내게 되면, 과육을 벗겨내게 되면 네과피, 파치먼트가 있어요. 아까 전에 보여준 사진 있죠? 파치먼트, 요 껍질, 파치먼트, 요 딱딱한 거, 현미 껍질 같이 딱딱한 거. 네. 요거, 요 껍질, 요게 파치먼트요. 요게 파치먼트. 파치먼트, 네과피, 지금 본 거 파치먼트, 네과피. 근데 그 네과피를 벗겨내면 은피가 있어요. 은피. 여기에 보면 이게 매끈하지가 않고 반짝반짝 빛나는 데가 있죠. 여기하고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있죠. 여기도. 이게 은피예요. 은피. 이게 있어요. 은피를 지금 보면 생두를 찰싹 달라붙어서 감싸고 있죠. 은피가 생두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은피가 생두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다시 볼까요? 은피 사진만 볼게요. 이거는 볶은 다음에, 그리고 이걸 크게 해서 보여줄게요. 여기 이게 생두. 볶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생두는 볶지 않은 상태의 커피, 이거는 그린색이에요. 그린색. 그리고 은피가 찰싹 생두에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은피예요. 그리고 볶고 나면 이 찰싹 달라붙어 있었던 게 떨어져 나가요. 볶고 나야 은피가 떨어져 나가요. 이것도 크게 보여줄게요. 여기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볶기 전, 볶은 후. 볶고 나면 커피도 커져요. 거의 한 1.5배 정도까지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얘는 좀 작고 얘는 좀 크고. 제일 바깥에 껍질, 빨간색 껍질 벗겨내면 과육이 있는데, 이 과육의 두께도 한번 볼게요. 과육이 얼마나 얇은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과육이에요. 굉장히 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여기에서는 커피 씨앗만, 요 씨앗만 뽁 뺀 거예요. 이렇게 빼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과육, 겉에는 껍질, 제일 겉에가 외가피, 과육, 그리고 현미 껍질 같은 파치먼트를 둘러싸고 있고, 그걸 벗겨내면 은피, 얇은 껍질이 생두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죠. 네. 이 과육이 굉장히 얇아요. 그런데 먹어보면 달콤해요. 달콤한 과일에 과일이니까 그 당분이 있겠죠. 그래서 달콤해요. 이런 맛이 있는 게 이제 여기를 감싸고 있는 거죠. 생두를 감싸고 있어요. 지금 본 게 과육의 두께를 봤어요. 그리고 커피 보면 다 가운데가 쭉 갈라져 있죠. 커피는 가운데가 쭉 갈라져 있어요. 그게 센터 컷이라고 해요. 그걸 센터 컷. 이렇게 센터 컷이라고 해요. 이게 커피 체리의 구조예요. 커피 체리의 구조. 거의 대부분 항상 시험에 나와요. 요 구조는. 밖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가는 순서.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특징, 설명, 이런 것들이 항상 시험에 나와요. 외피 다시 한번 볼까요? 외피는 맨 바깥 겉껍질, 바깥의 겉껍질을 외가피라고 하고, 과육은 한 2에서 3mm 정도로, 여기 노란색 부분 얇은데 단맛이 난다. 그리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가피라고도 한다. 파치먼트는 현미 껍질 같이 조금 딱딱한 그게 파치먼트고, 생두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다. 이걸 내과피예요. 안쪽에 있는 껍질이라 그래서 내과피. 과육은, 그리고 과육, 내과피, 그리고 과육이 중과피, 그리고 외피, 이렇게 외과피, 중과피, 내과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례대로. 그리고 파치먼트 다음에는요, 그 안에 은피가 있어요. 생두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얇은 박, 그거를 은피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 벗겨내면 제일 안쪽에 그린색의 커피콩을 볶지 않은 거를 생두라고 하고요. 센터 컷은 가운데 쭉 나 있는 홈, 이거를 센터 컷이라고 해요. 커피 체리 빨갛죠? 되게 예뻐요.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나요. 반짝반짝 윤이 나요. 그거를 가운데를 갈라봤어요. 가운데를 바르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얇은 여기에 있는 과육을 벗기면 파치먼트, 그리고 요게 생두인데요. 생두 안쪽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조금 이렇게 말려 들어 있죠. 이거는 제가 생두의 단면이에요. 단면. 그래서 겉에 여기에 있는 게 은피다. 은피, 여기 까칠까칠하게 붙어 있는 거. 볶기 전에는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제거가 좀 어려운데요. 볶고 나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은피가 떨어져 나가게 돼요. 부피가 팽창하면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지금 이게 볶고 났더니 까매졌죠? 볶기 전에는 그린색, 볶고 나서 까매진 갈색이라고 할까요? 거를 이제 요거는 생두, 요거는 원두라고 불려지는데, 여기 보면 떨어져 나간 거, 이게 은비예요. 은비. 그런데 커피콩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체리에 두 개가 들어있죠. 하나의 체리에 두 개가 맞닿아서 마주보면서 들어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운데가 평평하겠죠.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가운데가 마주 보니까 평평하죠. 그게 일반적이죠. 평도 그게 일반적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콩이에요. 평도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가운데가 마주 봐서 평평하다. 그래서 우리 플랫 빈이라고 하는데요. 땅콩도 보통 보면
두 개가 들어있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어떤 딱콩은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세 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것도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막 찍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요. 커피콩도 두 개가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가운데가 평평하게 맞닿아 있는 두 개가 일반적이지만 어떤 껍질 안에는 하나만 들어있어요. 어떤 껍질 안에는 하나만. 그러니까 모양이 둥그렇죠. 이런 데가 둥그렇죠. 둥글 그쵸?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이거를 그 껍질 안에 하나만 들어있는 거는 피베리라고 해요. 피베리. 이름을 피베리라고 해요. 또 어떤 거는요. 세 개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커피 껍질 안 열매 안에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요 위에 볼게요. 우리 귤 동그란데 귤이 동그랗잖아요. 이 동그란 건데 반 딱 해서 2등분 하면 평두의 모양이고요. 그거를 3등분 하면요. 3등분 하면 요 모서리가 뾰족하게 되죠. 여기가 삼각형 모양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얘는 평평한데 얘는 뾰족하게 위로 쏟아있죠. 이렇게 삼각형 여기 귤을 3등분 했다고 보세요. 그렇게 생긴 거를 트라이앵글러 빈이라고 해요. 이렇게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이거를 트라이앵글러 빈이라고 해요. 어떤 거는 4개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4개까지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피베리는 하나 들어있는 거, 일반적인 거는 2개가 들어있다. 그래서 가운데가 평평하니까 플랫빈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3개가 들어있는 거는 트라이앵글러 빈이라고 한다. 트라이앵글러 빈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시는 거는 여기에서 이거, 이 그림,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설명,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지 되세요. 우리 여기 한 번 더 오늘 수업한 거 사진을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다시 볼게요. 커피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는 꽃잎이 5개가 일반적이고 리베리카는 꽃잎이 7에서 9장이다. 자, 이게 커피 나무예요. 커피 나무에 열매가 처음에는 초록색으로 열리게 되고요. 익으면 점점 빨개져요. 모두 다 빨갛지는 않죠. 얘는 초록색, 얘는 빨간색, 얘는 아직도 초록색, 얘는 주황색. 여기서부터 점점 익어가는 순서네요. 이렇게 점점 달라지고, 그리고 커피 나무의 키는 제가 160인데 한 2에서 2.5m, 2에서 2.5m 정도로 커피의 키를 유지를 시켜서 재배하고 수확에도 쉽게 해요. 그리고 이건 커피 열매예요. 커피 열매. 반질반질하고 예쁘죠? 이 껍질. 이게 체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커피 열매를 커피 체리라고도 불러요. 커피 열매를 꼭 체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커피 체리라고도 불러요. 여기 보면 이게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와 똑같은 거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2등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단면을 보여준 건데 여기에 보면 겉에 껍질, 외가피, 가운데 있는 거 여기 과육, 우리가 그러니까 복숭아로 치자면 복숭아 먹는 부분 깎아서 껍질 벗기고 먹는 부분, 이게 커피 열매에서는 2에서 3mm 정도로 되게 얇아요. 그 안에 커피 씨앗이 있죠. 그런데 커피 씨앗만 딸랑 들어있는 거는 아니고 그거를 파치먼트가 싸고 있어요. 파치먼트가 싸고 있어요. 이 파치먼트를 벗기고 나면 은피가 있어요. 은피. 파치먼트를 벗기고 나면 은피가 있는데 은피는 이렇게 생도를 찰싹 달라붙어서 감싸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는 쭈글쭈글하게 보이려나요? 매끈하지 않고 여기가 생두고요. 요 생두를
은피가 찰싹 달라붙어서 싸고 있죠. 이거는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요. 잘 벗겨지지 않아요. 벗고 나면 부피가 팽창하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벗고 나면 팽창하니까 떨어져 나가요. 이게 은피예요. 은피. 커피 열매는 심으면 한 40에서 60일이 지나면 이렇게 싹이 트고요. 이 콩 껍질이 떨어져 나가면 거기 잎이 두 개가 딱 생겨요. 쌍떡잎 식물. 이렇게 너무 귀엽죠? 그리고 점점 잎이 몇 개요? 6개씩 이렇게 점점, 여기는 아직 껍질도 쓰고 있네요. 그러고 나면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옮겨 심어요. 이거는 벌써 옮겨 심었네요. 여기는 옮겨 심었어요. 조금 튼튼해지면 땅에다가 옮겨 심어요. 그럼 이렇게 자라죠. 무성하게 자라요. 무성하게 자라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커피 열매를 딸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수업 여기까지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또 할게요.